오늘 강의는 녹음되고 있죠. 오늘 이제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신호화 시스템에 대한 복습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통신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아날로그 통신 입장에서 이제 크게 보면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이 이렇게 그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디지털 통신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를 바이너리 비트로 전환시켜서 보내는 방법이 디지털 통신이에요. 그 반면 아날로그 통신은 그렇게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이 없는 방법이 아날로그 통신이에요. 자, 크게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아날로그 통신은 지금 쓰이고 있는 거는 AM 라디오, FM 라디오, 뭐 그 정도가 쓰이고 있어요. 라디오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그렇죠? FM 라디오 같은 경우는 93.1 메가헤르츠 채널이 있고 그게 아마 KBS 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91.9가 있고 그 MBC FM이고 그 다음에 95.1, 95.9, 뭐 97.3, 뭐 89.1 해서 이렇게 채널들이 있어요. 뭐 KBS 1, KBS 2, MBC, TBS, 뭐 BBS, CBS 해서 막 그런 채널들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AM 라디오도 마찬가지. 아마 AM 라디오를 들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는데 차에도 있고 뭐 집에 뭐 차를 타면 다 있는데 그거를 들어본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의 안 듣고 이렇게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AM이 이렇게 들릴 때는 있지만 AM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M이 비상 상황에서는 아주 브로드캐스팅 해야 되고 디제스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디지털 그런 통신을 이렇게 뭐랄까요. 막 터널 안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기지국이 없으면 디지털 통신은 되게 어려움이 커요. 통신에 있어서. 근데 아날로그 통신, AM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전파의 특성이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AM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어떤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된다, 뭐 전 국민한테 뭘 알려야 된다, 무슨 상황이 있어서 통신을 끊기고 그럴 때 라디오가 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 시그널은 이런 목소리가 될 수가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뭐 사진이 될 수 있고 동영상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그 시그널은 트랜스듀서로 변환을 시키면 뭐가 된다고 했냐면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게요. 이게 연결이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미안합니다. 탭파요 연결. 네. 계속 붙여놨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이야기를 다 할게요.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을 트랜스듀서로 변환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다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우리는 메시지 시그널 또는 우리가 트랜스밋하고 싶어라 하는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그 시그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시간의 함수 또는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화 시스템에서 시간의 함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주파수의 함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지적으로 배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안 되네.
이 펜슬이 안 돼가지고 잘 되다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여기 저기 칠판에다 써가지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가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가 되겠고요. 이거를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키면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MOVT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MOVT가 된다. 아날로그 통신은 크게 아날로그 통신의 방식은 크게 AM의 A가 나타내는 거가 아날로그 뜻이 아니라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frequency modulation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실제 쓰이고 있죠. 예전에는 TV도 아날로그 TV였을 때는 90년대까지는 아날로그 TV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조금 변형한 형태의 아날로그 방식이 쓰였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면 페이즈 모듈레이션. PM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나중에 디지털 통신에 쓰일 때 이거의 개념들이 그대로 디지털 통신으로 옮겨가요. 이 개념들이. 자, 먼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보면 어떤 방식이냐면 이 메시지 시그널을 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메시지 시그널이 있는데 얘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이 부분을 뭐라고 내가 말을 할 거냐면 트랜스미터다. 그래서 트랜스미터를 통과시키면 트랜스미트 시그널 SOVT가 발생한다. 저렇게 하면 진짜 보내질까?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메시지를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이 시그널로 변환시키면 MOVT,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는 기껏해야 100Hz에서 약 3000Hz 사이에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조금 하이톤을 가진 사람들은 고주파 성분이 많고 이렇게 바리톤이나 테너같이 로우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파 대역이 많은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주파수 특색이 그래서 다 고주파, 저주파, 또 이 중저파라고 할 수 있는 중간대 지역의 그러한 파장들을 사람들은 다 조금씩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목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메시지 시그널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해보면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MP3로 듣든 무엇으로 듣든 이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의 음향도
얼마 정도 되냐면 18kHz 정도 돼요. 18kHz 주파수 대역이.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후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100에서 3000Hz 사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음악 듣는 소리도 빼가지고 후리에 트랜스폼을 시켜서 우리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그림을 보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뭐냐면 후리에 트랜스폼 한 거에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지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장비예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면 그 MP3 그 음악 소리도 뒷거대야 0에서 18kHz 사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면 박쥐 있죠. 박쥐는 소리를 못 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데 박쥐가 내는 소리의 주파수 대역은 78kHz 대역 정도 돼요. 70에서 80kHz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거죠. 가청 주파수 대역은 0에서 한 30kHz? 그 정도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그러니까 박쥐 소리는 여기에서 필터링 아웃 돼가지고 안 들릴 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메시지 시그널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시그널의 근본적인 성격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전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로우 패스 저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대역.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한 많아봤자 100kHz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를. 그래서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양쪽에 시메트릭하게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모양은 물론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른 형태로 나오겠죠. 다른 형태로 나올 텐데 이렇게 이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은 뭐라고 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처럼 저주파 대역을 주로 가지고 있는 0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로우 패스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의 같은 말은 뭐냐면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다 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다. 왜 안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반면 여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코사인 2파이 FCT는 여기서 말하는 FC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단 한번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곱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FC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캐리어 프리퀀시다 라고 말합니다. 캐리어 프리퀀시다. 이거 좀 꺼줄 수 있어요? 캐리어 프리퀀시다. 왜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M of T
m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푸리에 트랜스폼을. 자,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m of t 2분의 2의 j 2파이 fct 더하기 m of t 2분의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저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저렇게 쓸 수가 있으면 첫 번째 거 m of t 곱하기 2의 j 2파이 fc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 부분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보여줬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m of f를 fc만큼 이동시킨. 이거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푸리에 트랜스폼 하려면 이 시그널 우리가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ct d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m of t에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마이너스 fc의 t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m of f는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 f 대신에 f 마이너스 fc만 대입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얘는 이거는 여기서 보일 거와 같이 m f 마이너스 fc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2분의 1.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m f 플러스 fc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S of T는 이게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인데 여기서 M of T는 메시지 시그널 코사인 2파이 FC는 캐리어 시그널 FC는 캐리어 프리퀀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이거 괜찮아? 자, 그래서 이 S of F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왔냐면 2분의 1 M F 마이너스 FC 플러스 2분의 1 M F 플러스 FC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질문?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거의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거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만약에 M of F가 아까 예제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S of F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M of F를 FC만큼 옮긴 거 하나, 마이너스 FC로 옮긴 거 하나. 그렇게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합니다. 이게 전송이 되느냐, 여기 실제 이제 회로도로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이걸 보내기 전에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회로도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테나가 하는 일이 뭐, 그리고 이 코사인 2파이 FCT는 뭘로 제너레이션을 시키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전자회로에서 아마 이 부분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코사인 2파이 FCT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있단 말이죠. 그 회로를 가지고 이 곱셈기를 또 신세사이저라고 하는데 이걸 통과시키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전자회로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저런 걸 발생시키는 회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해서 발생해서 회로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나요. 프로퍼게이션. 그러니까 전자기학 과목이 제일 듣기 싫은 과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전자기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선형대 리니어 서킷. 그러니까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낮은 것들에 대한 회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저주파. 그런데 이거가 예를 들어 한 500, 300, 100, 한 100kHz 이상만 가면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테브냉 법칙이라든지 그런 리니어한 서킷에 대한 그러한 법칙이 여기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회로가. 대신에 어떤 회로가 되냐면 그러한 고주파를 다루는 고주파 회로. 그걸 RF 회로라고도 말하는데 라디오 프리퀀시 회로라고 말하는데 그 RF 회로는 완전히 얘하고 다른 그런 리니어하게 막 이렇게 회로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매우 다른 이론들이 거기에 적용돼요. 그래서 그 적용되는 이론들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전자기학이에요. 고주파를 다루는. 그리고 나서 전자기학을 배우고 나면 이제 전자회로 쪽은 고주파의 부분의 일부분 중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하는 부분,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 이 고주파를 다루는 RF 회로는 그거하고 완전히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로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전전에서는 이재성 교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문일 교수님이라든지 전상근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그쪽을. 그런데 이 전자계약에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를 발생을 시키면, 그러니까 얘를 발생을 시키면 코사인 2파이 FCT는 FC가 매우 높은 주파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발생을 시키면 얘는 전자장과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전자장과 자기장이 90도 오쏘고나한 걸로 예를 들어 전자기장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앞에서 평면으로 이런 형상으로 생기고 이 현상에 그 앞으로 또 전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으로 전달되더라 라는 거가 전자기학에서 말하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말하는 프로퍼게이션의 이론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코사인 2파이 고주파를 하면 안테나에 엑시테이션을 시키면 마치 얘를 탁 파워를 줘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파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전파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을 한다. 시간축을 통해서 내가 보낸 시그널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라는 거죠. 그걸 이론적으로 밝힌 거가 맥스웰 방정식인 거죠. 전자기학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자기학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앞으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물에다가 탁 돌을 던지면 파도가 앞으로 나가듯이 얘가 전파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얘도 마이크로 웨이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웨이브. 근데 웨이브인데 파고와 그 다음 파고 간의 거리가 매우 짧은 거예요. 매우 짧은 거예요. 웨이브랭스가 매우 짧은 거죠. 그러한 마이크로 웨이브의 성격을 가진 시그널들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멀리에서 받는데 이것을 받을 텐데 얘를 받는 사람은 이 SOT를 받는다라고 해봅시다. 좀 왜곡이 돼가지고 뭐 다른 시그널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R of T라고 해서 이런 S of T를 좀 변형된 형태다. 뭐 노이즈도 섞일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다 생략하고 S of T가 그대로 왔다라고 해봅시다. S of T가 그대로 왔을 경우에 그대로 왔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메시지 시그널 M of T인 거죠. S of T 안에 들어가 있는 시그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S of T가 전달이 되면 여기에서는 리시버를 통해서 내가 꺼내고 싶은 거는 이거인 거죠. 이 리시버를 어떻게 하면은 M of T를 알아낼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를 시간함수로 변형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될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입니다. M of T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M of T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마이너스 W에서 W까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파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변하는 거가 스무드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또 다른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 빨간색처럼 되어 있더라면 얘 푸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더 고주파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T를 곱한 이 S of T의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코사인 2파이 FT는 이런 함수, 이런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려야지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그널이죠. 코사인 2파이 FT. 그쵸? 얘에다가 이거를 곱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저는 그릴 수가 있어요. M of T를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놓고 얘를 반대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안에서 오실레이션 되는 거죠. 코사인이 곱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얘 흰색하고 얘하고 곱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S of T의 시간함수의 파형이 될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파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리시버에서 어떻게 M of T를 꺼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M of T를 꺼내는 것도 매우 간단한데 어떻게 간단하냐면 정말 간단한데 S of T가 M of T 코사인 2파이 FT잖아요. 그쵸? 얘에다가 제가 뭘 곱할 거냐면 4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를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4 m of 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거를 배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이 식을 알죠? 삼각함수에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4mt 곱하기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 곱하기 2파이 fct니까 4파이 fct. 여기다가 4 대신에 제가 2를 곱하겠습니다. 2.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2mt를 곱하면 m of t.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거가 m of t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이거의 스펙트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거의 스펙트럼을.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를 제가 이렇게 리시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s of t 대신에 여기를 제가 y of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값이 y of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y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를 y of f라고 한다면 y of f는 뭐라고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m of t를 그대로 옮긴 m of f 하나 나오고요. 코사인 2파이 fct를 생각해 보면 2파이 fct였을 때는 fc로 한번 옮기고 마이너스 fc 쪽으로 한번 옮기고 그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fc 대신에 2fc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부분을 2파이 2fc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m f-2fc 플러스 2분의 1 m f 플러스 2fc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트랜스미터에서 이렇게 보내면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 첫 번째로 t가 되는데 y of t는 뭐가 되냐면 m of t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m of t 코사인 4파이 fct가 되어서 y of f를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보면 m of f에다가 2분의 1 m f 마이너스 2fc 플러스 2분의 1 m f 플러스 2f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스펙트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제까지 했던 예제를 가지고 그려보면, y of f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m of f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곱해져가지고 2fc에서 하나. 조금 더 앰플리튜드를 작게, 반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w, w, 이 넓이는 2w, 이 넓이도 2w, 그 다음에 여기가 2fc, 마이너스 2fc.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 때문에 안 보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됐으면 좀 반응 좀 해줘요. 끄떡끄떡이라도. 대답을 안 해도 되는데. 아니면 계속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부분만 원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고주파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시그널이 이렇게 되면 얘하고 모양이 같다라고 하지만, 얘는 나의 성분에다가 그거를 완전 고주파로 돼 있어가지고 마치 박쥐 소리처럼 들리지 못하는 그런 FC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제거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거시켜 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y of t에다가 이러한 필터를 달아요. 이러한 필터를 뭐라고 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w까지만 통과시키는 필터.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딱 얘만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시그널 M of T가 나온다 라는 거죠.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아요? 통신 메시지 시그널을 그 AM 방식으로 보낸다라는 거가 헤로드도 매우 간단한데 실제 헤로드가 간단하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얘를 발생시키는 거가 여기서 제일 비싼 부분이 얘를 발생시키는 부분이에요. 저걸 부품을 살 수가 있거든요. 청계천 그런 데 가면 예전에 지금도 아마 판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라디오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취미로 무선 햄스나 그런 데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런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직접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덕후들이 있어서 저런 걸 부품을 아직도 판다고 하는데 키트로도 팔기도 하는데 저기서 가장 비싼 부분이 오실레이터예요. 그 오실레이터를 납땜으로 해가지고 선을 잇는 거죠. 이어가지고 어디 하냐면 곱셈기에다가 잇는 거죠. 곱셈기를 신세사이저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S of T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렸어요. S of T의 모양을 실제 전송되는 거는 이런 시그널이 전송되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이 전송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거가 전송되는 거예요. 이 빨간 거가 S of T예요. 그렇죠? 빨간 거가 S of T인데 그러면 S of T를 이렇게 받았어요. S of T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거의 실제 M of T, 메시지 시그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냐면 얘의 엔빌롭을 이은 것.
이게 메시지 시그널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리시버의 모양은 이 모양이었는데 이거 대신에 엔빌럽 디텍터를 사용하면 MOVT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엔빌럽 디텍터는 이 안에 딱 2개만 들어가면 저렇게 엔빌럽을 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다이오드 하나, 캐패시터 하나, 2개만 있으면 캐패시터 부품 사가지고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잘 사가지고 이걸 조합하면 이런 엔빌럽을 아주 싼 값에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빌럽 디텍터의 회로도를 전혀 몰라요. 근데 엔빌럽 디텍터는 다이오드와 캐패시터 2개를 가지고 얘네들을 잘 회로도를 구성하면 그 구성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걸 하면 아웃풋이 나온다. MOVT가. 라는 거가 그래서 비싼 리시버가 아니라 값싼 수신기로 구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AM 라디오가 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이렇게 값싼 엔빌럽 디텍터를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엔빌럽 디텍터의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다라면 음수 부분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안에서 오실레이션이 될 텐데 이거를 엔빌럽 디텍터를 한다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MOVT하고 다른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을 좀 없애기 위해서 메시지 시그널을 보낼 때 가장 메시지 시그널의 미니멈 밸류보다 높은 값,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보내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을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하고 여기에 이 방향은 높이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내는 거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가 아니라 높이의 조절이에요. 높이의 조절.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이제 대부분 볼티지거든요. 볼티지로 나타내는 건데, 이 볼티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내가 회로도 구성할 때 그냥 레퍼런스 포인트를 0으로 둬가지고 0보다 낮은 그 0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 음이 아니라 기준점을 어디다 두었느냐에 따라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DC 시그널을 하나를 더해주면 엔빌럽 디텍터를 사용하더라도 전혀 신호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실제는 이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실제 AM에서는. 그래서 AM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A.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쓰이는 거가 실제 우리가 AM 라디오 들을 때 그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이게 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냐면은 보내지는 시그널이 캐리어 시그널의 앰플리튜드로 있기 때문에 메시지 시그널이 캐리어 시그널의 앰플리튜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메시지 시그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캐리어 시그널에 페이즈로 들어가 있으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S of T는 M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M of T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페이즈 모듈레이션 시켜서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FM은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 시그널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파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주파수에 어떻게 넣을 거냐면 S of t는 M of t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M of t 이렇게 보내는 거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에요. 이제 저기에서 M of t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는 되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비하면 하지만은 뭐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걸 M of t를 이 안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파워 시리즈 그런 거 공수에서 배웠어요? 그 1,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에서 파워 시리즈라든지 뭐 여러 그 어떠한 식을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 코사인 오브 x를 시리즈로 나타내면 x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 뭐 해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듯이 그런 거에서 하이텀 답 지워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어프락시메이션 시키면 얘를 폴리노미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phi of t를 또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얘를 미분한다고 해보세요. 미분기가 있다라면 이 안에 것이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M of t를 또 꺼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꺼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 꺼내는 방법은 자세히 우리가 안 배울 겁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에 대해서 막 자세히 세계를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을 가지고 한 4주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디지털 통신 과목 말고 3학년 1학기 때 통신 이론이라고 해서 다른 과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날로그 통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통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미 세대가 너무나 지나간 것 같아서 우리가 과목을 폐지한 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우리 학부에서. 자, 이렇게 모듈레이션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라디오를 탁 키면 들릴 거예요. 들리겠죠?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 전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AM 라디오 같은 경우는 AM 라디오 550kHz에서 1600kHz까지 주파수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FM 같은 경우는 88MHz에서 108MHz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 소리가 뭔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배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AM을 가지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지 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KBS 방송국은 국가에다가 공짜로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요. 주파수를 할당을 받는데 어떤 주파수를 할당을 받느냐면 KBS AM 방송국에서 어떤 걸 받냐면 이건 A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590kHz 캐리어 프리퀀시를 사용하시오 라고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요. 그러면 KBS 라디오에 있는 스튜디오 안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진행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마이크로 이야기한 거가
뭐가 이렇게 될 거냐면 그 사람의 메시지 시그널이 될 거죠. 그쵸? 방송국 안에서. 그 다음에 메시지 시그널로 변할 거고 여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 대신에 590 곱하기 10의 3승 T 이걸 제너레이션 시켜가지고 파워를 증폭시킨 다음에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테나를 세우면 이게 쫙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른 MBC는 다른 주파수를 할당을 시켜요. 다른 주파수를. 예를 들어 제가 630kHz라고 말을 해볼게요. 630kHz.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MBC 라디오의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마이크로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메시지 시그널이 나올 거고 얘는 캐리어 프리퀀시를 2파이 630 곱하기 10의 3승 T 이 시그널이 곱해져 가지고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송되면 이 공기 중에는 이런 시그널들이 있겠죠. 어떤 시그널들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게 M1F. M2F는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M2F. 여기서 M1F, M2F는 얘를 M1T, M2T 이렇게 말을 한 거라면 이 두 방송국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공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가 되어 있을 거냐면 여기에서 590kHz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대역 여기를 2W라고 한다라면 이만큼 가 있는 거 하나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630kHz에서 MBC 얘도 이렇게 해서 2W 이렇게 있고 이거에 시메트릭하게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리시버에서 내가 MBC를 들으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필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제거시키는 거를 자기 거 그러니까 590kHz를 곱해주고 또 630kHz를 곱해주고 그러한 그 주파수 그 발생기를 다른 곳으로 변환시키거나 아니면 엔빌럽 디텍터를 그 주파수에 맞는 엔빌럽만 꺼내 쓰는 그런 엔빌럽 디텍터로 착 채널을 제가 돌린다는 뜻은 그 안에 회로도가 그걸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시그널들이 이 안에는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타임 시그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M of T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되는 거죠. 위에 포지티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얘 M2T는 얘하고 다른 모양.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 혼재되어 있을 텐데 이게 공중에서는 얘네 둘이 섞여가지고 이 시그널들이 섞이면은 막 이상한 모양으로 이런 시그널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아니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가지고 안테나 통해 딱 하면 시그널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합쳐진 이상한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대역마다 캐리어 프리퀀시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때 예를 들어 필터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딱 내 필터를 밴드패스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MBC 것만 얻을 수 있고 KBS 것만 얻을 수 있고 TBS 것만 얻을 수 있고 채널을 돌린다는 거가 밴드패스 필터의 위치를 변환시키는 거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통신하는 방식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통신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방송국 N개가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캐리어 주파수를 사용해서 보내게 되고, 얘네들이 다 모두 솔직히 합쳐진 형태가 우리 공기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다른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받는 사람이 채널을 무엇을 듣고 싶다라면 내가 여기서 쓰는 옮겨진 이 밴드패스 시그널로 옮겨진 그 부분만 내가 받아내가지고 원래 신호로 복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프리퀀시를 다변화시켜서 프리퀀시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모든 거를 한 번에 같이 보냈다라는 걸 멀티플렉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가 FDM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해요. FDM 방식이다. 반면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똑같이 캐리어 프리퀀시 같이 써요. 캐리어 프리퀀시를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방송국 여기에 같은 캐리어 프리퀀시를 쓰면 얘네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시간을 나눠요. 시간을 나누어서 0에서 t까지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S1 얘 방송국이 보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S2 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SN이 보내지고 다시 S1에 시그널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얘는 한번 보내고 나서 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방송국끼리 타임 싱크가 잘 맞춰져 있어가지고 자 보내는 시간 딱 주기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말했다면 얘는 뭐라고 말할까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TDM이다. 지금까지 개념이 어렵지는 않죠. FDM, 네. 어? FDM 설명할 때? 같은 주파수? 아니 다른 주파수. 아까 여기 이거 하나로 하려고 했다가 다른 주파수. 자, 그래서 많은 동시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은 FDM과 TDM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에 지금 LTE 쓰고 있고 5G 쓰고 있고 둘 중에서 하나 쓰고 있죠. 그렇죠? LTE를 더 많이 요즘 쓰나? 아니 5G를 바꿨나? 모르겠지만 전 바꿨는데 5G를 바꾼 지 꽤 됐거든요. 아주 후회하고 있어요.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는데 LTE는 캐리어 프리퀀시를
2.1GHz 대역을 써요. 2110MHz 더하기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통화를 한다. 그러면 통신사가 같다라고 한다면 2110MHz 더하기 얼마를 캐리어 프리퀀시로 SK텔레콤이나 각 거기에서 할당을 해요. 동시에 통화를 할 때. 그래서 주파수가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그건 액세스라고 말을 하는데 FDM을 기초로 한 그러한 통신 방식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반면에 전화 통화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데이터 받을 때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럴 때는 TDM 방식이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 거가 바로 스트리밍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어서 데이터들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그 T 시간이 짧기 때문에 10명이 나눠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1ms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바로 약간의 끊김이 있어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DM 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고 TDM 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아날로그 통신에서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전송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배웠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은 캐리어 프리퀀시와 캐리어 시그널을 통해서 주파수를 변이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한다.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 것 자체가 뭘 하냐면은 전자파를 형성해서 얘가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프로파게이션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 전송되는 시그널 S of T에는 M of T와 그 다음에 캐리어 프리퀀시가 곱해져 있는 형식인데, 즉 가운데다 크게 S of T는 M of T와 캐리어 프리퀀시가 곱해져 있는 형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 경우에, 그렇죠? FM이나 PM 같은 경우는 다르죠. 메시지 시그널이 프리퀀시 안에 들어가 있고 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메시지 시그널 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주파수는 이동돼 있어요. 그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캐리어 시그널, 그래서 이 캐리어 시그널 안에는 메시지 시그널이 없죠. 그렇죠? 캐리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단지 주파수를 특정 주파수로 이동시켜 가지고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그 자리에 특정 주파수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4G, 5G 이야기 나왔는데 아까 SK텔레콤은 2110MHz에서 2200MHz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KT는 2130MHz에서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를 사용한다. LG U+는 SKT와 KT가 아닌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주파수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국가 소유예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이 주파수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SKT나 KT나 LG U+는 국가에다가 돈을 내고 그 주파수를 사야만 해요. 그 돈이 얼마냐면 각 회사당 거의 1조 정도가 돼요. 1조 정도가 돼서 그러면 그 회사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금을 부과해가지고 그거를 갚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갚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을 정도로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전화기의 전화비 사용료는 다른 게 아니라 주파수 사용료예요. 주파수 사용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겠죠? 반면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파수 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여기는
공공 목적으로 또는 메디칼 목적으로, 메디칼에서 쓰는 어떤 목적으로 또는 그 뭐랄까 사이언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만들어 놨어요. 야, 여기는 좀 건들지 말자. 돈 주고 하지 말자. 그런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그 주파수 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무선랜 주파수 2.4GHz 대역이에요. 2.4GHz 대역. 그리고 5.8GHz 대역. 그 대역에는 주파수는 세계적으로 다 어느 나라나 누가 돈을 주고 회사가 쓰고 있는 그런 주파수 장비,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러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그 주파수에서 통신을 하려고 하면 그 통신 장비에 대한 값은 들어가죠.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그게 이제 무선랜,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 쓰면은 요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파수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전화기 살 때 전화기에 들어가 있는 무선랜 그 칩 값,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LTE나 5G를 쓰면은 뭘 들어가 있냐면은 그 칩 값에다가 그 주파수 사용료까지 우리가 같이 내는 거죠. 주파수 사용료는 그 서비스 회사가 내고, 이 칩 값은 전화를 산 그 전화 회사 값, 뭐 갤럭시를 하면 삼성이나 아니면 아이폰을 하면 애플에다가 그거가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신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날로그 통신 끝.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알면 돼요. 기술고시를 혹시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중에 취직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전혀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제가 오늘 강의한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갈 거냐면 디지털 통신으로 넘어가는데, 디지털 통신은 뭐냐면 메시지 시그널 M of T가 있는데 얘를 바이너리 비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메시지 시그널을. 이거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터 시켰다. 그래서 ADC 라고 말을 할 거예요. ADC. 반대로 디지털 바이너리 시그널을 이러한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로 바꾸는 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ADC라고 말을 했다라면 똑같이 뭐라고 하겠어요? DAC 라고 말을 해요. ADC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간단한데, ADC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이너리 비트가 나와요. 회로적으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샘플러라고 말을 하는데, 입력 시그널 M of T가 있으면 여기에서의 시그널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M of T가 이런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의 시그널은 이렇게. 이걸 X, 여기를 X, M of T라고 했으면 M of T 대신 X라고 써볼게요. X of T는 X discrete time signal.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discrete time signal.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질문을 던져놓고 끝낼게요. 자, 여기 이걸 샘플러는 그냥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만드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러의 아웃풋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시그널은 어떠한 S of T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이렇게 샘플한 시그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것만 보고 그러면 원래의 메시지 시그널 S of T를 알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면 얘 모양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얘가 이렇게 실제는 이거였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질문이 그거예요. 원래 시그널로 복구할 수 있을까? 그것도 복구도 100%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을까? 복구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만 맞추면. 한 가지 조건만 맞춰주면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얘 샘플링, 얘를 조금 어느 정도 이상만 빠르게 해주면 어느 정도 이상 빠르게 해주면 되냐면 S of T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을 얘가 차지하고 있는 양수의 이쪽을 밴드위드스라고 W라고 말을 하는데 이 W의 2배보다 작게만 빠르게 샘플링만 하면 원래대로 다 복구할 수 있다 라는 이론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게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인데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샘플링한 얘 신호는 원래 신호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 라는 거가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이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건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면 숙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알았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